사실 뭐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에 보통 미친 상승장이 오기는 했어요, 과거에. 근데 올해도 꼭 그렇게 흘러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심플한 거 그냥 올해 가져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지금 역대 최고가가 73,500불인가 거기에서 좀 떨어져서 66,000불까지 와 있는데 다시 최고가를 돌파할 경우 이제 그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아깝잖아라고 하실 텐데 그게 왜 좋냐 하면은 책의 비트코인 반감기 개념부터 탑재해라 부분에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쉽게 말해서 반감기 12에서 18개월 전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에 매도를 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라는 것이 아주 쉬운 가이드라인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선 장기 투자 가이드만 이야기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이 빠져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사는 말만 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70, 80, 90% 빠지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그게 사실 보통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뭐 10억, 100억, 1000억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게 예를 들면 1억까지 갔다가 1000만 원까지 빠질 구간이 나오면 그거 사람이 못 버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피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공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6개의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가장 심플한 거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25% 떨어지면은 그거 더 이상 조정장이 아니다. 팔고 나가라. 그건 하락장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심플한 계량적인 방법이고 좀 더 예술적인 방법을 보면은 이게 투자에서는 투자의 신들은 별로 없는데 마이너스의 손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당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서도 특히 투자를 못하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를 못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걔를 가르치려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뭐 하느냐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히 고점에 사가지고 정확히 저점에서 파는 기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남의 돈까지 끌어와가지고 가족 돈까지 끌어가지고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그날 이 당신이 나간 날입니다. 그 방법이 있고, 이제 그거는 그 친구를 그래도 몇 년 정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파악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주로 그 20대 그 초반 여성분들은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예, 그리고, 특히 서비스 쪽에 있으신 분들이 관심이 이제 별로 없으신 편이고, 그리고 좀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에 계신 이제 노년층도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그 이제 코인 사러 뭐 서울에 왔다. 이제 어떤 시골 할머니가 소 들고 소 사주세요. 나 코인 살 겁니다. 이게 오시면은 그건 정말 끝 마지막이라고 거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살 사람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 책의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우상향 자산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한 그래도 8, 90% 정도는 우상향 한다고 믿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 딴 자산과 대비해 가지고 좀 그 생긴 역사가 짧고요. 200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5년 이제 된 거고 물론 지금까지는 15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딴 코인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비트코인만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하고요. 사실 뭐 그대로 똑같은 코인을 내가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일단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뭐 전 세계에서 문제 다 인터넷이 다 박살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이 모든 그 가능성을 이제 합쳐 보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우상향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그게 엄청 크진 않다는 거죠.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은 비트코인이 최고가 대비 25% 떨어지면은 그때는 다 털고 나가는 거죠. 그때는 알트코인도 같이 털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그 정도 하락했으면 알트코인을 못 버티거든요. 다 털고 나가는 거죠. 책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지금도 투자하기 좋고 수익을 거둘 구간이 많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진짜로 지금 사도 되나요? 네,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역대 최고가를 딱 돌파한 그 시점이잖아요.
그 후에는 보통 1년 정도 더 갑니다. 우리한테는 1년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지금은 뭐 충분히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반감기 3에서 6개월 후에 보통 그 미친 상승장이 오기는 했어요, 과거에. 근데 올해도 꼭 그렇게 흘러갈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심플한 건 그냥 올해 다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지금 역대 최고가가 73,500불인가 거기에서 좀 떨어져서 66,000불까지 와 있는데 다시 최고가를 돌파할 경우 이제 그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아깝잖아라고 하실 텐데 보통은 이제 차트 심리상 전 고점을 돌파하면은 상승 에너지가 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73,500불인가 그 언저리 역대 최고가 뚫고 갈 때. 그게 왜 좋냐 하면은 그 가격에서 사면요. 그러면은 위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모릅니다. 이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막 가격이 그 뭐 6만 불에서 2만 불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들어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별로 스마트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2만 불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물린 사람들이 천지거든요. 몇 천만 명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만 불에 들어갔는데 2만 2천 불까지 가잖아요. 2만 2천 불에 물린 사람이 아싸 해가지고 물량을 다 팝니다. 본전 만회하려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 얻어맞고 다시 꼬꾸라졌다가 가격이 2만 4천 불까지 가요. 2만 4천 불에 또 와 한사 해가지고 아싸 이제 본전 왔다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청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는요. 한마디로 이제 내가 그 가파른 산을 위로 오르는데 막 그 산적들이 돌을 던진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왜냐면 그 위에 물린 사람들이 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아, 가격이 올라오고 있네. 오케이, 나이스. 본전이나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대 최고가에 들어간다는 거는 물린 사람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행복합니다. 네. 모두 다 행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책을 보면 비트코인 50% 떨어졌을 때 싸다고 사지 말고 최저점을 기다렸다가 2배로 오르면 그때 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내려갔다고 사는 거는요.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시 산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데 위에 산적들이 저한테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물린 사람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최저점을 찍은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 나중에야 이게 최저점이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 시기에는 우리가 절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최근에는 15,500불이 최저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게 15,000불이 끝이냐 13,000, 10,000불까지 가느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찍은 다음에 거기서 2배 정도 올랐으면은 오케이 그럼 다시 어느 정도 추세가 반전이 되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왜냐면 그래도 최저점 대비 10% 올랐다라는 거는 그거는 반전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 10%는 당장 다음날에 꾸꾸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최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다 탈출했을 거고. 네, 그리고 저 뒤에서 물린 사람들은 이미 피곤해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 다 하락을 맛보고 다시 상승, 너무 오래 걸린다 해가지고 다 털고 나갔기 때문에 저점 찍고 2배 올라가면은 그래도 위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됐기 때문에 그때쯤 들어가면 타이밍상 꽤 안전해요. 그게 참고로 2013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네.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날이 완전히 슈퍼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9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상은 7월 14일보다는 9월이 좋기는 했으나, 그래도 겨우 2달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7월 14일에 들어가서도 꽤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거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027년인가 또 아마 그때가 올 것 같거든요. 한번 역대 최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그때 그 룰로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시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코인에서도 11사 1950죠. 12월에서 4월부터 수익이 대체로 좋고 5월부터 10월까지 대체로 안 좋거든요. 예, 그러면은 25년 4월에 다 파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니면 그냥 25년 4월부터 25년 10월까지 한 달에 6분의 1씩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 시기에 팔면은 그 시기가 완전히 잘못된 타이밍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눠서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책에서 이동평균선 개념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매도 전략이 많이 나오면 좀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는 총체적으로 제가 6개의 매도 전략을 이제 소개해 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심플한 게 고점 대비 25% 하락하면 팔아라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그 네 친구들 중에서 이제 가장 투자 못하는 놈 이제 반대로 하라,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우리가 사실 합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가장 투자 못하는 친구가 뻘짓 하면은 그때 절반을 팔고 그 나머지 절반을 실제로 25% 하락했을 때 판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개 중에 하나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추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로 하락하면은 하락 추세 징조라고 볼 수가 있고, 하락 추세 징조라는 거는 하락한 게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다 팔아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매도 전략입니다. 네. 지금 1억이 있다고 가정할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의 비중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지금 대세 상승장 중반 또는 중후반 정도까지는 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바지에는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비중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심플한 거는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왜냐면 제가 또 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네.